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2021년 금년도에 건설업종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상고하죠. 상반기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힘들었던 업종으로 분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년도 2022년도에는 건설업종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 모시고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현대차증권 김승준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건설주는 상반기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한번 진단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지표 자체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다시피 이제 분양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가면서 계속 건설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번 연간 전망 자료를 보시면 저는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저하고 22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전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가 오히려 대선 이후부터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건설업종에 대해서 올해와 좀 비슷하게 일단 내년에도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또 대선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크게 좀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건설업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 개발사들, 즉 민간 시행사들이 얼마나 이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결국 여당이냐 야당이냐 결국 어느 정책이 내년에 실현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업종에서 만일에 내년에 변수, 다시 말해서 호재나 악재가 있다면은 대충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일단 이 내년 건설업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분위기가 결국 주가에 많은 기대감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결국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인데 이게 결국 이 부동산 가격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내년도 건설업종에 대한 진단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께서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건설업종에 대한 세계 증권사의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키움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2022년에는 주택 공급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건설업체들의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건설주 주가가 다소 부진했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요가 이어질 것이며 적극적 추진 예정인 서울시 정비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꼽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분양 실적이 증가했고 내년부터 주택 매출이 본격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국내 정비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며 해외 매출도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높은 주택 수익성과 브랜드 선호도를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자이 브랜드를 통한 정비사업 매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한타증권의 건설업종 의견도 보시죠. 유한타증권은 2022년은 건설사의 실적 레벨이 높아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주 증가 및 원가율 개선을 호재로 꼽았는데요. 중동 국가의 재정 수지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안정화 가능성으로 인한 해외 건설 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키움증권과 유한타증권은 내년 건설업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다소 상반된 견해도 있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보수적으로 건설업종을 바라봤습니다. 분양가격 산정 이슈 등으로 인해 올해 분양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고 내년은 건설사에게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선 전까지는 건설업종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가 서로 반대되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주도와 윤석열 후보의 민간주도 등이 상이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제시했는데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주목한 겁니다. 현대건설과 자회사 현대스틸산업과의 시너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종에 대한 세계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건설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상반된 의견도 있었고 공통적으로 유망주에는 현대건설이 좀 많이 꼽혔는데요.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건설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래요? 위원님들과 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을 가장 탑픽으로 네.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하면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특히나 현대건설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그렇고요, 분양도 그렇고 다른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훨씬 더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기에는 올해의 주택 그런 개발 환경과 내년의 주택 개발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탑픽으로 현대건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네, 이제 저희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금호건설 이 두 가지 주택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과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이제 수주와 분양을 잘한 중소형 건설사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환경 속에서 내년에도 다른 중소형사 대비 잘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 글로벌, 금호건설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도표를 보니까는 이제 한샘, 다시 말해서 건자재 업종도 탑픽으로 꼽고 계시고요. 또 시멘트 업종도 이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한샘하고 시멘트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착공 지표가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의 한샘의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주택에 대한 지표가 올해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시멘트에 대한 이 판매량은 내년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연탄 가격이 연초에 65달러였던 수준이 지금 12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도의 이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이 유연탄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지켜가 보면서 매수의 시점을 잡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김승준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도 또 유망하게 보여지는 업종이죠. 건설업종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유망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승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